안녕하세요. 채권 가격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? 오늘은 재무 관리의 핵심 중 하나인 채권 가치 평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? 이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의 전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.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 바로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, 그 자체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입니다. 먼저 보물상자 비율을 통해 채권의 기본 개념을 잡고요. 가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알아본 뒤에 가치평가의 핵심인 할인율을 배우고 직접 계산까지 해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금리와 채권 가격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그 관계까지 살펴볼게요. 좋습니다. 그럼 우리가 상상했던 그 보물상자가 실제 채권 세계에서는 어떤 전문 용어로 불리는지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. 그럼 그 보물상자에서 매년 꼬박꼬박 나오던 8만 원, 이게 바로 채권의 쿠폰이라고 불리는 거군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럼 마지막 10년 뒤에 짠! 하고 한 번에 받는 그 100만 원은 뭘까요? 이걸 바로 우리가 액면가라고 부릅니다. 아하, 그리고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바로 채권의 만기가 되는 거고요. 이제 좀 감이 오네요. 쿠폰, 액면가, 그리고 만기. 이 세 가지가 채권의 핵심 구성 요소군요. 자,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. 미래에 받을 돈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있는 돈이랑 가치가 같을까요? 절대 아니죠. 이 시간의 가치를 반영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할인율이라는 개념입니다. 현재 가치라는 말이 나왔네요.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미래의 돈을 현재 시점으로 쭉 끌고 와서 지금의 가치로 환산해 보는 거예요. 10년 뒤 1,000만 원이 지금 당장은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? 이걸 계산하는 거죠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채권의 가치를 구하는 건 의외로 간단해요. 미래에 따박따박 들어올 쿠폰 이자들의 현재 가치를 모두 더하고 만기에 딱 한 번 받을 액면가의 현재 가치를 구해서 이 둘을 합치면 끝입니다. 와, 갑자기 공식이 나와서 머리가 좀 아프시다고요? 괜찮습니다. 핵심은 저기 보이는 R, 즉 시장이자율이에요. 이건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채권을 안 사고 다른 비슷한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, 그러니까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. 백문이 불여일견이죠? 이제 실제 예시를 가지고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면서 이 개념을 우리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보자고요. 네, 여기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보물상자가 다시 등장했네요. 액면가는 1,000원이고 매년 80원의 쿠폰을 10년 동안 주는 채권입니다. 자, 중요한 질문입니다. 이 채권이 주는 이자율도 8%인데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익률, 즉 시장 이자율도 8%로 똑같아요. 이럴 때 이 채권의 적정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? 함께 계산해보죠.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니까 10년 동안 받을 쿠폰들의 현재 가치를 모두 합한 게 약 537원 정도 되고요. 10년 뒤에 받을 액면가의 현재 가치는 약 463원 정도가 나오네요. 맞습니다. 이 두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? 놀랍게도 정확히 1,000원이 나옵니다. 이처럼 채권이 지급하는 쿠폰이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 채권은 액면가 그대로 거래됩니다. 아주 중요한 원리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. 근데 잠깐만요. 시장 상황이 항상 그대로 있진 않잖아요. 만약 갑자기 금리가 올라서 다른 투자처에선 10% 수익을 준다고 해봐요. 그럼 우리가 가진 이 8%짜리 채권 갑자기 매력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요? 그렇죠. 다른 곳에선 10%를 주는데 나 혼자 8%만 주면 아무도 안 사가겠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가격을 깎아주어야 합니다. 그래서 할인율을 10%로 적용해서 다시 계산해보면 가격이 884.82원으로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방금 본 현상이 채권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예요. 이자율과 채권 가격이 마치 시소를 타는 것처럼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 하나네요.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채권의 가격은 떨어진다.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내려가면 내 채권 가격은 오른다. 서로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.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따라 채권을 부르는 이름도 따로 붙여줬어요. 시장 이자율이 더 높아서 채권이 액면가보다 싸게 팔리면 할인 채권, 반대로 시장 이자율이 더 낮아서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리면
할증 채권이라고 부릅니다. 그럼 이런 이자율 변동 위험은 모든 채권에 똑같이 적용될까요? 예를 들어서 만기가 1년밖에 안 남은 채권이랑 무려 30년이나 남은 채권이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까요?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. 이 그래프가 그 답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 보세요. 이자율이 변할 때 30년 만기 채권의 가격이 움직이는 저 기울기, 1년 만기 채권과는 비교도 안 되게 가파르죠. 이게 바로 만기가 길수록 가격 변동성, 즉 이자율 위험이 훨씬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. 자,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딱딱 짚어서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채권 가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. 둘째, 현재 가치를 계산할 땐 시장 이자율을 쓴다. 셋째, 이자율과 채권 가격은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인다. 마지막으로,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 위험은 더 커진다. 어때요? 간단하죠?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방금 만기가 길수록 위험하다고 배웠잖아요. 그런데 왜 투자자들은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단기 채권 대신 장기 채권을 사기도 하는 걸까요? 위험을 아는 것을 넘어 사람들이 왜 그 위험을 선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재무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길입니다.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